안녕하십니까. 공시법 김병렬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등기 절차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지난주까지는 이제 첨부서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강의서부터는 그 첨부서면 받아가지고 이제 등기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40페이지 있습니다. 자, 여기 미리 생각하기 잠깐 볼게요. 일단 각하 사유를 보셔야 돼요. 자, 등기관이 등기 못한다라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못해요. 이 거절하는 각하 사유가 29조에 규정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 11개 중에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뒤에 핵심 강의 할 때 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완료 후, 완료. 자, 완료가 되면 완료 후 절차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완료 후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 후에 제일 첫 번째가 등기 필 정보를 등기관이 만들어서 자, 당사자한테 주는 거죠. 자, 작성 통지한다. 그래서 당사자는 또 열받으면 이의신청 들어가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의신청은 저희 다음 강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등기관이 어떤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추가를 간단히 하나 더 했는데요. 자, 전자신청에 대해서도 따로 그림을 안 그려서 요 밑에다가 추가를 했으니까 요 정도 필기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등기 절차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해 보죠. 자, 등기소에 가서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요거를 신청한다 그러죠. 자, 신청할 때 여러 가지를 내야 되지만 그 중에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다. 자, 이 등기필 정보는 항상 등기 의무자 거죠?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 누구누구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둘이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래서 어쨌든 의무자가 신청하러 가게 되는 경우, 자, 자기네 집에 장롱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자, 장롱에 들어있는 등기필 정보를 갖다 내는 거. 자, 제출이라고 했거든요. 제출이란 말 대신 요즘 다 제공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출 제공한다. 등기소에 낸단 말이죠. 그러면 요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 겁니다. 의무자 거. 자, 예를 들어서 A가 자, B한테 넘긴다라고 하면 B가 현재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B가 이제 받아가겠죠? 예, 등기가 이제 접수요. 접수. 해줄까 말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등기가 안 돼라고 하는 걸 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하 사유가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11호까지 쭉 각하 사유가 정해져 있고요. 그 중에 2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각하 사유 하나도 해당 안 되면 등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게 취하라는 개념이 있어요. 취하는 신청인들이 스스로 우리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각하. 자, 본인들이 안 할래요? 그러면 취하. 자, 둘 다 등기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강제로 거절당하냐, 아니면 자진해서 안 한다 그러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취하게 되면 신청서도 돌려주고, 기타 서류도 다 돌려줍니다. 근데 각하당하면 신청서 빼고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는 내부에 등기소에서 5년간 보존하게 돼 있어요. 안 돌려줘. 나머지만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이 각하를 할 때는, 나중에 또 딴소리 나올지 모르니까 뭘 하나 남겨놔야 돼. 그걸 신청서 남겨놓고 니네 신청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남겨놓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네, 취하게 되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돌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이 취하 각하가 아니고 등기관이 볼 때 해주고 싶은데 등기를 실행해주고 싶은데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좀 고쳐오시면 다음 날까지 고쳐오시면 우리가 이제 처리해드릴게. 라고 해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보정 부분은 요즘에 잘 출제가 안 돼요. 예전에 한두 문제 나온 적 있었고, 취하도 요즘에 이제 중개사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하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각하, 자, 각하서 11개, 자, 있단 말이죠. 자, 이 중에 1호와 2호에 걸려서 각하 됐다. 자, 요게, 자, 잘못 실행됐을 때, 자, 요거는 무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 각하인데, 자, 실행됐을 때, 자, 요때는 유효가 될 수 있다. 요거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1호, 2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실행됐어도 무효입니다. 직권 말소 대상까지 가요.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행됐으면 웬만하면 봐주려고 그런다.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이 각하사에 하나도 안 걸렸어. 그러면 등기가 실행됩니다. 등기부에 등기관이 딱 쓰고 신청한 대로 써주겠죠? 그리고 자, 등기부에 이제
원래는 등기관이 이제 날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날인, 도장 찍는 거 대신에 식별부호란 말로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절차가 완료된 겁니다. 여기까지 절차가 완료된 거죠. 그래서 완료됐으면 우리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네. 언제 완료되냐 그러면 식별부호,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그러면 접수한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완료 후 절차가 일단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합니다. 자, 등기필정보 작성 통지는 명신한테 하는 거죠. B. 자, A가 B한테 넘겼으니까 B가 등기 권리자가 되잖아요. 권리자한테, 자, 명신한테. 자, 명신, 자,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합니다. 작성 통지. 등기 완료 후 등기관은 새로운 등기필정보, 여기 나오는 등기필정보는 의무자 거, 여기 나오는 등기필정보 권리자한테 줄 거.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걸 아셔야 돼요. 예. 제공 그러면 신청할 때, 의무자가 갖고 왔구나. 작성 통지 그러면 등기 다 끝나고 나서 권리자한테 등기관이 주는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근데 이때 작성은 모든 등기 때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권리자를 추가하는 등기 이럴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외에 예를 들어서 말소 등기다 이럴 땐 작성하지 않아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이때 만들어서 자 누구한테 주냐? 명신한테 준다. 명신. 자, 명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인이 됐지만 내가 신청한 게 아니다. 그럼 작성 통지를 안 합니다. 작성 통지 해당이 없어요. 작성 통지는 자기 명의로 자기가 직접 신청한 사람. 이제 이거 왔구나, 네 거다라고 주는 거예요. 제 건 아닌데 제가 대신 왔어요. 이럴 때는 안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명신이라고 표현할게요. 등기 명인이 된 신청, 명신. 자, 바로 권리자가 되는 거죠. 이 친구한테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명신이 아니야, 그러면 자, 이런 경우죠.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을 해서 권리자 걸 해줬어. 신청은 의무자가 있지만 권리자 명의야. 그래서 명인이 나왔지만 걔가 신청한 게 아니야. 이런 경우죠. 채권자가 대신 나와줬어. 그죠? 채무자 거를 채권자가 대신해줬어. 이것도 명신이 아닌 경우. 또 직권으로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대신해줬어. 이것도 명신이 아닌 경우죠. 요 세 가지 경우에는 등기 필정보는 안 만들어주고 자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필정보 작성 통지와 등기 완료 통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통지 가지고 똑같다 이러시면 안 돼요. 등기 필정보 작성 통지인지 등기 완료 통지인지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건 명신한테 주는 거고 이건 명신이 아닌 경우. 자, 명인이지만 신청인이 아닌 경우. 자, 요 세 가지 경우죠. 1, 2, 3. 이거 체크해 드릴게요. 1, 2, 3입니다. 자, 얘네들 세 가지는 명인은 맞아. 근데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닌 경우죠. 명신이 아닌 경우. 신청인이 자기 거 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 거 신청해줬다. 또는 등기관이 알아서 해줬다.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한다. 그래서 작성 통지가 아니라 완료 통지다. 그다음에 관공서한테도 등기필 정보를 안 줘요.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완료 통지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 대신에 자, 이 확인 정보를 낸 경우. 자,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못 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대신 확인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가면 등기관이 약간 걱정을 해요. 의무자가 자기 의사에 반하게 딴 놈이 이거를 실수해서 잘못 실행된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의무자가 등기 필정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 제공하지 못했다면 등기 다 실행하고 나서 그 의무자한테 확인 통지를 한번 해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완료 통지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5가지 완료 통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관청, 구청에다가 등기 소유권자 바뀌었다 알려주고 세무서에다가도 세금 받으셔라고 알려주고 계약서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 등기 완료 후 절차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등기 절차 개요봤고요. 자, 다음 전자신청을 제가 간단히 그려봤는데 자, 전자신청 요즘 많이 안 나가 제가 그림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자신청 인터넷으로 출석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인도 되고요, 법인도 됩니다. 자연인 중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이 자연이니까. 자, 이들은 사용자 등록을 해서 자, 사용자 등록 한번 하면 우리 이제 인터넷으로 등기할 거예요. 인터넷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용자로 등록해 주죠. 그러면 3년간 유효하게 돼 있어요. 그죠? 끝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자, 3년 안에 연장할 수 있지만, 기본이 3년입니다. 이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들이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범부사 안 쓰고, 내가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겠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만 사용자 등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매수인, 매도인이 서로 다 같이 해야 돼요. 양쪽이 다 사용자 등록하고 같이 인터넷으로 등기합시다. 이게 이제 합의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을 대리로 맡긴다.
라고 한다면,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자,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를 해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신청 대리는 아무나 못한다라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자, 법인도 전자신청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나 전자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법인도 되고, 자유됩니다. 그런데 비법인은, 자, 전자신청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비법인이 교회나, 자, 사찰 같은 경우 재산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전자신청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등기 신청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비법인은 안 된다. 또 전자신청을 대리로 하려면 꼭 자격자 대리인한테만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자, 법인은 사용자 등록이랑 안 맞는 거예요. 자, 사용자 등록 보통 자연인들이 3년씩 인터넷 등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 이걸 사용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사용자 등록하고 전자신청한다면 틀리는 겁니다. 요 정도. 자, 요 정도면 전자신청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등기가,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등기관이 접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작성 통지, 또 완료 후 절차들 봤고요. 그다음에 전자신청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